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소화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계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인데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영양소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했고, 요 6가지의 영양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낸다라고 했었고요. 물론 몸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내지 않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염류, 비타민, 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내지 않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하거나 몸을 구성한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라는 점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키위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위즙을 가끔씩 고기에 재워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기에 재워 놓게 되면은 고기가 약간 연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키위즙에서는 단백질 분해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연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연화가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인애플이나 키위즙 같은 경우를 그 고기에 발라 놓으면은 고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한번 꼭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음식물이 소화에 되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소화효소의 작용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생물이 조금 어려운 점이 기관도 외워야 되고요. 어떠한 소화효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열심히 이 영상 시청하면 충분히 다 외울 수가 있으니까 같이 잘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자, 제가 좋아하는 먹방 유튜버입니다. 찌양도 있고요. 그런데 이 히밥이라는 분이 그 비랑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니까요. 몸무게를 쟀더니 전과 후에 몸무게 차이가 무려 6kg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와, 이 6kg을 소화를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라든지 그런 게 정말 많이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이 소화가 어떻게 되길래 이 6kg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같이 이 음식물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소화는요, 섭취한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할 수 있게 잘게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이 있어야 돼요. 소화는 영양소, 흡수하고 분해해야 된다. 그래서 분해가 된 다음에 흡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음식물 속의 크기가 워낙 크잖아요. 이 크기가 큰 상태에서 영양소를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뽑아내서 세포 안으로 흡수시킬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의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크기의 영양소는요, 우리가 탄단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소화는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가 필요한 까닭은요, 음식물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작은 크기로 분해돼야 됩니다. 여기 큰 음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물을 지나갈 수가 없죠. 이 그물을 지나가려면은 이렇게 한 개짜리의 작은 상태의 구로 쪼갠 다음에 지나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크기로 분해해야지 세포막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뭐 이런 아이스크림이나 닭다리 이런 상태로는 당연히 흡수가 안 되겠죠.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런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같이 연소를 해서 생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세포보다도 더 작고 세포막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사이즈로 영양소가 분해가 돼야지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인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야지만 세포 내로 흡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로 분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거고요. 직접 씹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소장 같은 데서 막 쥐어짰다가 펼쳐졌다가 쥐어졌다가 펼쳐졌다가 하면서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분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분절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식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음식물이 식도를 따라 쭉 내려가죠. 이때 근육이 쥐어짜지면서 아래쪽으로 쑥쑥쑥쑥 내려가는데 꿈틀대면서 내려간다고 해서 꿈틀 운동이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 소화는 영양소가 소화 요소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소화 요소는 뭐 침샘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위액으로도 나오고 있고 뭐 소장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자액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 요소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성질이 변하면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포도당으로 돼야 되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로 소화액이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소장벽에서 흡수가 가능합니다. 이 소장벽에서 융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융털에서 흡수가 가능하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계는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입 같은 경우도 있고요. 식도도 있고 위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다 돼서 나오는 다 돼서 똥으로 나오겠죠. 항문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이 소화액이 지급되는 것 중에서 이제 쓸개즙은 소화 요소는 아니지만 간에서도 이제 쓸개즙이 만들어지고 쓸개즙이 쓸개에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에서는요 3대 영양소를 다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이 근처에 침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다 합친 것을 보고 우리는 소화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은요, 음식물이 몸속을 지나는 동안 소화가 일어나는데 관여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말하고요.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입이나 침샘, 간, 쓸개, 이자,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런 것 등을 보고 우리는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관은요,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이 소화관은요, 섭취한 음식물의 이동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이거든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모든 경로를 보고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화샘은요, 음식물이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샘이라든지 간, 쓸개, 이자 등은요, 소화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소화액을 분비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소화기관은 다양한 소화기관에서 각각 다른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요소가 분비가 되는 겁니다. 밥 상태 그대로 세포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쪼개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라는 이 용어는 당연히 영양소, 흡수, 분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소화 요소는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화관에서의 소화 작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입입니다. 입은 음식물을 잘게 부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저작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침샘에서 아밀레이스가 분비돼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말이라는 영양소가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에 씻는 작용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서 소화액과 음식물이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빵을 이에 씹는 작용을 통해서 씻고 난 후에도 녹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잘게 부셔질 뿐 성분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침의 소화 작용은 소화 효소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밀레이스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작게 쪼갤 수 없는 영양소를 분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이 딱 묻어버리게 되면은 녹말에서 엿당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식도입니다. 자, 이 식도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입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냐면요. 위까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꿈틀꿈틀대면서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틀 운동을 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같은 경우는 위샘에서 위액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위액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펩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새로운 물질이 분해가 되려나 봐요. 그리고 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염산입니다. 그래서 펩신은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위산은요, 펩신이 잘 작용되도록 도와주고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액은 하루에 약 2리터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도 되게 많이 먹고 수분 섭취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위액에는 뭐가 있냐면은 펩신하고 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펩신은 단백질 소화 요소입니다.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끊는 겁니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끊는다는 거고요. 단백질 중간 산물로 분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가르칠지 몰라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학교에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염산은 엄청나게 강한 물질입니다.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pH가 약 2 정도 되고요. 엄청나게 낮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펩신의 작용을 도와주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 살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은 되게 따뜻하죠. 몸속에 따뜻한 음식물이 계속 있으면은 음식물이 부패하겠죠. 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을 죽여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살균 작용이라고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펩신의 역할,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만들어준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액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이제 약간 죽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소장은요,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소화 효소들이 이 소장에 모여서 음식물을 최종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 소화된 영양소가 흡수가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이자라고 있습니다. 이 이자액에서는요, 아밀레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 바로 밑에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자고요. 여기서 아밀레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 아밀레이스 딴 데서 하나 나왔었는데. 그렇죠. 침샘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꿀떡꿀떡 삼키고 그러다 보면 소화가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이자액에서 한 번 더 소화를 하라고 아밀레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되게 되고요. 그 소장에서 또 소화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공식 용어는 말테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모르셔도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포도당으로 변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산물로 이미 분해가 됐죠. 폴리페타이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자에게 트립신이 있습니다. 이 트립신에 의해서 중간 산물로 또 분해가 되게 되고요. 장액 속 단백질의 소화 요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쓸개즙을 만나게 되면은 지방이 된대요. 나뉘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쓸개즙은 사실 소화 요소는 아니고요. 소화 요소는 아니고 지방이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약간 유화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약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쓸개즙이 하게 되는 거고요. 이자에게 라이페이스가 소화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최종 산물로 분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지방은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나누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일어나진 않겠죠. 대신에 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수분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은 다시 흡수돼서 몸에서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대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수분 흡수가 정말 많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똥이 딱딱해지면서 변비가 되게 되는 거고요. 역으로 대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변비가 아니라 똥이 물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염에 걸려서
설사를 하게 된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은 물질이 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 똥을 전문적인 용어로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똥이 대변으로 되어서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대 영양소 소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는 침샘에서 나온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도 소화가 안 됐을까봐 이자에게서도 아밀라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엿당으로 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탄수화물 소화 요소에 의해서 최종 산물인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위산에서 나온 위액에서 이제 펩신이 있습니다. 이 펩신이 단백질 중간 산물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고요. 이자액에서 나오는 거죠. 이자액의 트립신에서 또 중간 산물을 또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소화 요소에서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소장에서 소화 효소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소화 분해 효소는 나오지만 지방 분해 효소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라이페이스는 이자액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물론 쓸개즙이라는 것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쓸개즙은 소화 요소가 아니고요. 지방의 유화를 도와준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화샘의 역할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침샘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간에서는 쓸개즙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건데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저장을 어디서 하냐면은 쓸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되었다가 이 저장된 게 소장으로 이렇게 분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요, 위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말을 분해하는 뭐가 있냐면은 아밀레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단백질은요 트립신, 지방은 라이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외우는 방법이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뭐 그거 있어요. 하여튼 놀아줘 노래에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외우시는 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 소화관하고 소화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안 보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꼭 다 외워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잘 따라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소화관의 기관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입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어떤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저작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있는데 침샘에서 아밀레이스가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이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뭘로 바꾸어준다? 그렇죠. 엿당으로 바꿔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식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식도로 가게 되면은 음식물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꿈틀꿈틀 운동한다고 해서 꿈틀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위로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에서 위액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위액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펩신하고 위산이죠. 위산이 이제 염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펩신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중간산물로 만들어준다고 했었던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염산 같은 경우는 펩신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살균 작용을 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음식물이 죽 같은 상태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소장에서는 3대 영양소가 다 소화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쓸개즙입니다. 자, 쓸개즙 같은 경우는 소화 요소는 아니지만 지방의 유화를 도와준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자액을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이자액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아들아 아트라예요.
그래서 아트라, 아밀라제 또는 아밀레이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트립신, 라이페이스인데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트립신은요,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바꿔주고요. 라이페이스가 첫 번째 최종 산물을 만들어주는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장액인데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액이 나오고 단백질을 소화하는 액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소화액을 이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포도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단백질 소화 요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최종 산물이죠. 이 최종 산물들도 꼭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화가 다 일어나고 나서 소장 내벽에 있는 융털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흡수가 되고 난 찌꺼기가 내려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대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신체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수분을 다시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항문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화샘의 관점에서도 한번 볼 텐데 소화 효소의 관점으로만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샘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아밀레이스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간에서는요,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쓸개즙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간에서 만들어지고 이 쓸개즙이 쓸개에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3대 영양소를 다 분해할 수 있는 장소는 이자였죠. 이 이자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죠. 아드라 기억하자고 했어요. 아트라. 그래서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분해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라는 점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소화액에 관한 걸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치매 아밀레이스, 이자에게 아밀레이스가 도움을 준다고 했고 엿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소장의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마지막으로 작용되면서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위액의 펩신, 그리고 이자에게 트립신이 도움을 주게 돼서 중간 산물로 만들어주게 되고 소장의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아니라 단백질 분해 요소도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최종 산물이 되겠고요. 지방은 간에서 쓸개로 간다고 했죠. 어떤 즙이요? 쓸개즙이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쓸개즙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소화효소가 아니어요. 그렇죠.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유화로 돕는 겁니다. 유화. 그러면 이자에게 라이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페이스가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에서 이 큰 네모가 모노글리세리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모가 크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지방산, 지방산, 지방산. 되게 짧은 거는 지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래도 저는 소장의 소화효소의 명칭이 정확하게 궁금해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딱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의 소장의 소화효소는 말테이스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소장의 소화효소는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작용하면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장의 소화효소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이 분해를 하는 거고 라이페이스가 분해를 하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을 참고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최종적으로 소화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소화되는 장소는 소장이에요. 소장.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지고 흡수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흡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모두 다 소장이라는 데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장을 거쳐서 이렇게 소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자액도 만나게 되고 쓸개즙도 만나게 되고 소장 자체에서 나오는 소화 요소를 만나게 되면서 최종 산물로 다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 안쪽에서는 벽의 주름과 융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융털 때문에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이 융털을 펼쳐보게 되면은 매우 길어집니다. 엄청 길어지게 되고요. 이 엄청 길어진 것을 다시 주름으로 만들면은 그 상대적인 부피에 비해서 좁은 공간에 이 표면적을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닿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이 형성된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주름이고요. 이 주름 안에 융털이 있죠. 이 융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융털 안에는 지금 배우겠지만 암족간하고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로 통해서 각각 흡수되는 영양소의 종류가 다른데요. 이 융털 안쪽에는 모세혈관과 암죽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는요, 물에 잘 녹는 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도 물에 되게 잘 녹거든요. 그리고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건 다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비타민 BC도 수용성 비타민이죠. 물에 잘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요, 암죽관이라는 데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이동은 소장의 융털로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운반되는데,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갔다가 간을 거친 다음에 신장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암축간을 거쳐서 림프관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를 거쳤다가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경로를 거치든 심장까지 가게 되고요. 순환계의 물질 운반 기능과 연결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이동한 영양소는 온몸으로 운반돼서 조직을 이루는 세포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적혈구의 캐릭터인데요. 이 적혈구가 들고 있는 요 상자 안에는요, 산소랑 영양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냐면은 세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한테 갖다 주게 되면은 영양소와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생활 에너지와 열을 내게 되고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정말 잘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에서는요, 씹는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저작 운동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침이 나와요. 이 침에서는 아밀레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위 같은 경우는 꿈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액에서 음식물이 충분히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자, 위액 같은 경우는 펩신이 있습니다. 이 펩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바꿔준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염산이 있었습니다. 이 염산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그렇죠. 살균 작용도 하고 펩신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에서는 분절 운동하고 꿈틀 운동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화액으로는 쓸개즙이 이 소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대신에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지방의 유화를 돕는다라는 점을 꼭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이자액은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다고 했었는데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준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트립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바꿔준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라이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로 만들어줍니다. 이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가 최종 산물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장액에서도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 효소는요,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액으로 인해서 포도당으로 최종 산물로 분해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단백질 소화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백질 소화 요소는요, 중간 산물에서 아미노산이라는 최종 산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포도당, 아미노산이 비로소 융토를 통해서 몸으로 흡수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음식에 작게 분해하는 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영양소 들어갔고, 흡수 들어갔고, 분해 들어갔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소화라고 했었습니다. 2번 문제. 모모는 이과 소정에서 뭐를 엿당으로 분해한다? 소화 요소를 물어보는 거죠.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고 합니다. 땡땡은 소장에서 지방을 땡땡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한다. 그렇죠. 라이페이스라고 했었죠. 이 라이페이스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었죠? 이자액에서 나와요. 그리고 소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섭취한 음식물은 들어있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이 있다. 섭취한 음식물을 흡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는 소화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화 요소 중 땡땡이 녹말을 분해한다.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하는 거죠. 그리고 펩신과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라이페이스는 그렇죠, 지방을 분해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안쪽 벽은 주름과 뭐가 있다? 그렇죠, 융털이 있습니다. 영양소와 다는 표면적을 넓혀준다고 했었고요. 수용성 같은 경우는 오세혈관을 통해서 흡수하고, 지용성 같은 경우는 뭘 통해서 흡수한다? 암축관을 통해서 흡수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2번이죠. 단백질은 위에서 아미노산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간 산물까지만 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순환계라고 우리 피가 온몸을 돌면서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산소도 전달해주고 이산화탄소도 받아오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의 순환 경로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